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그냥 이 와이프는 자기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닌 것처럼 해서 나도 같이 고치라고 좀. 안녕하세요. 성함이요? 머리가 아프죠? 답답하죠? 근데 내가 볼 때는 글쎄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짜증나 죽겠고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데,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까지 답답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.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? 뭐 때문에? 그 와이프가 이제 되게 생활을 알뜰하게 잘 하거든요. 네. 뭐 평소에도 이제 화투로 돈 안 쓰는데, 근데 그게 좀 지나칠 때가 있어가지고 뭐 주부다 보니까 아끼는 건 너무 좋은데 물건 같은 거를 좀 이제 자기가 다 정보려고 하더라고요. 왜 새로 사냐 하면서 이제. 근데 봐봐요. 네. 알뜰하죠. 그게 답답하죠. 그 물건 자꾸 고치려고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죠. 그것 때문에 점집 오셨죠. 그 점집 올 일이야?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. 아니, 아무 문제 없어. 자, 죄송한데 혹시 돈 한 달에 많이 버세요?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벌어요? 적당히 벌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와이프가 원래가 근검절약하고 원래가 낭비를 몰라요. 그리고 이 와이프 자체가 어려서부터 제가 볼 때는 그래, 유년기가 풍족한 생활을 했던 분 같지는 않아요. 와이프가 그렇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그죠? 몸에 배인 습도 물론 있겠지만,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정신적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혹여는 뭐 점집 가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맞다나 뭐 조상해서 그렇다, 귀신이 뭐 그래서 그렇다, 뭐가 어디가 안 좋다, 뭐 문제가 있다, 이런 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. 그냥 이 와이프는 자기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한 강박은 있을 수 있어.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게 정신적 질환으로 놓고 볼 수는 없거든. 네. 그죠?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와이프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다르잖아요.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맞춰가는 시간도 필요했겠지만, 또 우리 대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지금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잖아. 왜 굳이 저렇게까지?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. 그죠?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대주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.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, 그리고 하나부터 10가지를 캐치를 한다 하더라도 너 이거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씩, 오히려 뭐가 고친다 그러면 한번 같이 고쳐봐요. 일단 같이 고쳐. 그래, 못 고치잖아. 그러면서 봐봐, 이러이러 했으니까 고칠 수가 없지 않았냐. 그러니 전문가를 부른다든지 뭐 기계 수리업자를 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이렇게 의논적으로,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와이프가 불안증이 심해요. 그 불안증이 뭐냐면 내 것을 지켜야 한다. 그것은 금전이에요. 내가 왜 대주 보고 초반부터 실례일 수도 있는데 돈 많이 벌어요? 라고 물었던 이유는,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게 불안한 거야. 더구나 사업하잖아. 공무원은 아니잖아. 공무원이야 따박따박 월급이라도 나오잖아. 사업이야 뭐 흥할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뭐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와이프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 보이지, 내 가정을 그렇게 해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. 우리 대주가 은근 철이 없어. 인정 못 하시겠죠? 일부 인정합니다. 그죠?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애 시절에는 매력적일 수 있어. 내가 볼 때는 그 결혼이란 걸 했고 가정을 꾸렸고 자녀는 있으시죠?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한테 혹여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방법인 것 같아요. 뭐 애들한테 영향은 없겠죠. 예. 네, 없을 것 같아요.
마음의 안정,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 신랑이 이게 문제야 라는 거를 너무 도드라지게 예를 들어서 절약을 그렇게 하지 마 라기보다는 같이 해보자 하면서 조금씩 끌어오는 방법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. 무작정 고집이 세서 와이프가 고집이 센 사주는 아니야. 또 그렇게 따지자면 마음도 굉장히 여리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에 대한 그 트라우마 극복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유년기 그거부터 나오거든 내 점사는.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은 점집에 와서 그가 해줄 수 있는 말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. 왜 뭐 그렇다 해서 뭐 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여는 너희가 이별수가 들었다든지 집안의 동법이라는 것도 있어요. 티가 나서 뭐 진짜 털에 탈이 나서 뭐 사람이 갑자기 미쳐도는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일관성 있게 계속 이루고 계시는 중인 거잖아요. 네. 그쵸? 맞아요. 그니까 이거는 트라우마다. 어떻게 보면 신랑보다 더 강해.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는 책임감도 무척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게 있어. 당신이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전적 지원은 안 되잖아. 그러면 돈 10,000원, 돈 1,000원이라도 아끼는 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지금 본인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대주님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서 나도 같이 고치라고 좀 고치다가 전문가는 부르더라도 같이 고치다가 부르세요. 그게 여러 번 되면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. 다시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, 노력하세요. 이별수 없거든요. 못 헤어져요. 헤어지면 다시 찾아와. 절대 못 헤어져. 네. 아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